네, 감사합니다. 일부에 이어서 제가 토론을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좀 전에 나오실 때 간단히 소개 말씀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시 이제 토론 형식으로 지금 앉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왼쪽에 계신 분서부터 제 왼쪽 분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도이치뱅크의 한국 대표로 계신 최경진 대표님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KB증권에서 나오신 김태호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지금 막 발표를 하신 이제 행정공제회의 장동원 CIO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신 국책과장 김희한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제가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아까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께서 사실 굉장히 야심찬 그런 어떤 중장기 로드맵, 그 국채시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진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지요. 네. 발표를 잘 봤고요. 실제로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현재 한 2%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예측하시는 인구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생산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 2022년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 증가폭이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이제 채권 수요 기반을 확충할지 아니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다양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기재부 쪽에 지금 현재 이제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한국은행 추계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잠재 성장률의 예상 경로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좀 정부 쪽에서 보시는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거의 국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60pp 넘게 올라서 오늘 사실 장중에 3년물이 거의 2%에 근접했었고요. 10년물은 2.5%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총리께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오늘 이제 행사 개회사에서 강력히 밝히시면서 강세 전환을 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금리가 상승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에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최근 한 두 달 동안 거의 9주 연속으로 국채 선물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9주 연속 음봉이 기록됐다라는 건 매주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면 살수록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입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서는 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국채 시장에서도 이제 2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3년짜리 통한채를 발행하면서 각자의 발행 주체별로는 이 발행의 다양성을 꾀하기는 하나 이게 이제 서로 이 구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3년물 통한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채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동일 만기 국채 대비 한 4bp 이상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한 입찰에는 조금 더 높게 들어가고 3년물 국채는 기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바이백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의 협조를 통해서 부총리 밝히신 대로 시장 금리를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시장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승원 심의관께서는 안 나와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계신 우리 김희한 과장님께서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다 모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김태호 부사장님을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셀즈앤트레이딩 국채 트레이딩 부분도 같이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국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으로서 최근처럼 이렇게 급격한 금리 상승은 보기 힘든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보다도 오늘 보니까 향후에 금리가 상승하는 경로나 인플레도 심상치 않은데 저희 국채 발행량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계속 투자가 늘어나서 지금 200조를 돌파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0조를 돌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 기반으로는 만만치 않은 상태인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 수요 기반이나 이런 것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지금보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WGBI 인덱스에 우리나라 국채가 가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12년 전 2009년에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이유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어찌 보면 WGBI 인덱스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최적기라고 생각이 되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의 원천세 징수 면제라든가 아니면 환율 해지의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좀 더 폭넓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세 번째로 세틀먼트에 있어서 유로클리어로 세틀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한 세 가지가 다 옛날에 계획이 됐었고 지금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채 선물에 대해서도 30년 국채 선물 상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던데 사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장기 국채는 오히려 더 발달이 돼 있고 단기 국채 시장에 지금 2년, 3년도 국고채, 통한채가 섞여 있고 그런 것처럼 짧은 CD라든가 뭐 아니면 짧은 통한채라든가 이런 단기 자금 시장의 해지 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또 국채 선물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월물이 다 해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년하고 10년밖에 되지 않는 게 있어서 30년 국채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좀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드 커브 전반적으로 다 해지가 가능해야 국채 시장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수요 기반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역시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수요 기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부족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장동원 CIO님께서는 뭐 발표를 하셨으니까 사실 뭐 토론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그냥 스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계셨습니까? 네, 그러면 김희한 과장님께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 뭐 시장 수요 기반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는 이제 아직까지 뭐 해지 수단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 미래 우리 잠재 성장률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과장 김희한 과장입니다. 지금 뭐 토론에서 질의가 나온 순서대로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도이치 대표이신 주경기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우리의 잠재 성장률 이 하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상 경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인구의 감소,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그런 문제들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은 90년대부터 추세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제 뭐 노동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급이 크게 감소를 했고, 또 이제 서비스,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생산성이 크게 이제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에도 이제 다소 충격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은이 이번 9월에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2%에서 2.0%로 이렇게 둔화되는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재구할 수 있도록 이 사회, 경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때 핵심이 구조개혁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선도형 경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 공공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생산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안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뭐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금리가 이제 글로벌리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유독 크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히 요즘 뭐 운동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뭐 뒤동산을 올라간다 그렇게 본다면 간편한 목장에 운동화를 갖추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높은 산에 가파른 상등성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저희가 등산 장비하고 등산 하나를 갖추고 안전 장비를 갖춘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면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통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하다면 정부는 오늘 부총리께서도 개회에서 메시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물량이라든가 국고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과도하다면 긴급 바이백을 적기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기 시행해서 단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은과는 늘 좋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은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책 공조를 강화해서 나갈 생각이고,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좀 전에 뭐 고고채 2년물이라든가 3년물 통한채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말씀하셨는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저희가 뭐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이상 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그 김태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WGBI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WGBI는 뭐 잘들 아시다시피 다수의 글로벌 채권 펀드가 추종을 하고 있는 3대 글로벌 채권 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고요. 다만 이제 이 WGBI의 편입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짚어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은 WGBI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국채의 어떤 수요 기반이 확충이 되고, 그를 통해서 조달 금리가 감소하거나 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뭐 한국 국제 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어떤 중장기채 중심의 투자도 활성화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결국은 외국인의 어떤 채권 증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채권 증가와 또 어떤 변동성의 확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그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편입의 어떤 추진 시기 시점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뭐 외국인의 어떤 채권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금융시장 상황 같은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유로클리어라든가 이런 어떤 글로벌 결제망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은 WGBI에 대한 어떤 시장 접근성 평가 이런 거 관련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그 제도의 어떤 선진화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금감원, 금융위, 예탁결제원 이런 데서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제 그 외국인이 이 어떤 그 국제 예탁결제 기구 이런 데에서 명의를 어떤 통합 계좌로 개설해가지고 이제 국내 채권을 거래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 3년물, 30년물 국채 선물이 이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채 선물 시장도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30년물이라든가 이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이제 그 초장기물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초장기물이나 30년 선물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은 저희 이제 중장기 로드맵으로 좀 전에 발표를 통해서도 좀 한번 확인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의 이제 그 재정 지출이라든가 어떤 재정 수요가 이제 좀 더 재정의 인구가 감소하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 구조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의 재정의 어떤 그 선제적인 역할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지금 이 어떤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채의 어떤 수요 기반 확충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또 특히 방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2개의 논문이 발표됐고 사실 2개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토론이 너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진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한 상태인데 곧 이어서 그 2번째 논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번에는 토론을 2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또 답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2번째 발표했던 그 장동원 CIO 발표 행정공정제의 그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최경진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펀딩 코스트가 뭐 한 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높은 펀딩 코스트로 인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의 이제 유동성하고 수익성을 어떻게 동시에 이제 관리할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적절한 이 포트폴리오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크레딧 상품이나 뭐 이제 해외 부동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이 환율 리스크 관리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뭐 요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행히 행정공제는 아직까지 잠깐만 저기 뭐 김태호 부사장님 질문까지 듣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호 부사장님 토론해 주시죠. 제 질문도 비슷합니다. 지금 대체자산이나 프라이빗 댓으로 했을 경우에 퍼블릭 댓에 비해서 확실히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유동성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률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유동성 자체는 뭐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자금 계획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나 이럴 때는 분명히 희생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비슷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질문이 거의 비슷한 질문이 나오셔가지고요.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우리 장동원 CIO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과 또 그리고 수익률을 둘 다를 충족시킨다는 건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달 코스트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방점은 수익률이라는 게 둘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회비의 그 넷 캐시 인플로우가 그래도 한 연간 평균 한 5천억 한 이런 정도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회비가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프라이빗 마켓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그 어떤 캐시플로우가 중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 투자는 그닥 저희는 선호하지 않고요. 투자하고서 바로 최대한 뭐 연간 뭐 캐시온 캐시 리턴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는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현금이 기본적으로 뭐 그 듀레이션은 길지만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회비하고 그다음에 그 대체 투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현금 흐름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또 대체 투자를 하면서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그와 같은 유동성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 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프라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펀드들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유동성 문제라는 또 고민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물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보통 투자하는 게 듀레이션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굳이 환을 해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데 내부 뭐 어카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결산 이런 작업들이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오픈해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산들은 한 80%에서 뭐 80% 이상은 해지를 하고 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1997년 외환위기 겪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지적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국채 시장, 워낙 채권 시장이 너무 발달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ADB하고 사실 같이 협력도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채권 시장을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한국은 그래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게 발달하고 있는 시장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채 시장은 그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았지만 국채 시장이 이제 발달하고 이게 이제 씨앗이 돼서 회사채 시장까지 또 발달하고 이런 식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자들이 몇 가지 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그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답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발전하는 어떤 국채 시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그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제 컨퍼런스는 이 토론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토론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